김남입니다. 여기 써있는 갈수비라고 써있죠. 네, 제 별칭입니다. 동네에서는 그냥 갈수비라고 부르고요. 처음 뵙는 분들은 갈수님, 갈수 선생님 그러기도 하는데요. 그냥 갈수 그래도 전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마포구 마을 생태계 지원단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사랑가 마을의 운영위원장이라는 직함은 따로 정식으로 없고, 성산마을 내에 사랑가 마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마을 일을 보기 위해서 그 단체의 운영위원장직을 한 4년 동안 했었습니다. 재작년까지. 올해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마을을 떠나서 이제 마포구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주제는 그래도 마을에 오래 살았다는 고참 주민으로서 한마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빠른 시간 안에 핵심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성미산 가운데 있는 산이 성미산입니다. 저거보다 좋은 사진이 없어서 그러면 성미산이 어디에 있느냐? 저 산 아래 원저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저도 모릅니다. 도시, 이게 전형적인 도시의 모습이죠. 저층 밀집지구고요. 여기 얼핏 이렇게 보는데 여기가 수십만 명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성미산 마을은 저희들이 추산하기에 1000여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창업센터가 자리 잡고 있는 성산 일동이라고 하는 동에만 해도 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00여 명이니까 애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사실 1000여 명 저 얼굴 다 모릅니다. 너무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왜 성미산 마을은 정확하게 어느 블럭에서부터 어느 블럭까지다라고 지정해 주지 않고 대충 이렇게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 산 때문에 마을이라는, 성미산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이제 성미산 마을의 설명을 하는데 이걸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냥 핵심만 간추려서 이러이러한 것이 중요하게 있다라는 것을 또 그것도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교육과 관련돼서 아이들은 어떻게 크고 있는지, 먼저 어린이집이 있겠죠. 여기는 주로 이제 보신 젊으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 해당이 안 되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애가 생기면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아주 충분히 관심납니다. 어린이집이 있어요. 어떤 어린이집이냐? 협동조합 어린이집입니다. 이름하여 공동육아 협동조합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을 만들려면 설립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지원을 하면 구립이나 시립 어린이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개인이 설립을 하면 사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이,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이집 만들었다 해서 협동조합 어린이집, 이제 함께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집의 주인은 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면 먼저 조합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에 한정해서 조합원 자녀들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한 3살, 24개월 넘어서 3살에서 4살, 그렇게 해서 7살이 되면 이제 학교를 가야죠. 초등학교. 그러면 졸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합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협동조합은 아까도 앞에서 5분 키워드 특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출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모든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출자금을 납입하고 탈퇴를 하면 출자금을 되돌려 받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는 자기가 납입한 출자금을 되돌려 받아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조합원 있을 기간 동안에는 아이를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보육을 잘 할 수 있겠다. 이게 4개가 있다, 이런 거고요.
이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협동적 어린이집을 이 지역에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방과후 초등학교 저학년이 다니는 방과후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내친 김에 대안학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물론 성미산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전부 대안학교만 다니는 아이들이냐 그러진 않습니다. 거기 성미산 밑에 공립초등학교, 성서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 다니고요. 여기는 극히 일부. 왜 그러냐면 숫자가 작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규모가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180명 된다. 굉장히 많죠. 요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궁금하시면 따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주로 이제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거나 아니면 일단 학교에 보내고 나서는 방과 후가 문제죠. 그래서 방과 후를 공동으로 케어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시행한다든지 뭐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공간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 컸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성인식을 치러줘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2009년도 처음 해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올해도 7월달에 이렇게 있어요. 저기 보이는 멋진 두 남녀가 보이죠. 94년도 어린이집 처음 만들었을 때 코 찔찔이로 다녔던 아이들이 저렇게 이쁘게 커가지고 어른이 됐습니다. 지금은 26살 취직도 하고 둘 다 취직했어요. 한 명은 나중에 이 멋진 남성은 저하고 같이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급을 받고 이렇게 그리고 문화와 관련해서 축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마을 축제는 성미산 마을에서 직접 기획하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마을 축제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돈이 좀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크게 하고 없으면 적게 하고 요거는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 축제는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당사자들이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마을이 도시에 있지 않습니까? 시골 농촌에 있지 않고 도시에서 날마다 모든 구성원이 날마다 얼굴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다 어디로 마치면 직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얼굴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한 마을에 사는구나 하는 이런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오신 두 분도 마을의 동아리 중에 한 동아리 일단은 구성원이 두 분이라고 하는 점 빼놓고는요. 요거는 다 어른들이고요. 주로 문화와 예술, 다시 말해서 노는데 아주 열성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거는 근데 동아리는 어디에 신고하거나 등록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동네에 몇 개 동아리가 어떻게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나한테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라서요. 그냥 축제 때 이렇게 몇 개 팀이 나와서 공연을 하거나 활동을 하면 저런 동아리가 새로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눈에 안 띄면 하다가 없어지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나중에 기타 등등 저기 이 다음 순서에 공연을 해주실 분들이 동네 직원이라고 스스로가 이따가 아마 본인들 소개도 하실 겁니다. 기타 등등 다 노는 거죠. 마을 극장이 있는데요. 마을의 규모에 걸맞지 않게 큰 극장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걸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금은 협동조합으로 해서 마을 차원에서 그냥 아기자기하게 소박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협동조합은 누구나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요. 어떤 폐쇄적이지는 않습니다. 가입을 하시고 싶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가입하셔도 조합원 되실 수 있어요. 단 출자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거 딱 하나. 출자금이 얼마냐? 그건 조합마다 다 다르죠. 어떤 생협 같은 데는 출자금이 3만 원이고요. 여기는 돈을 좀 많이 내라고 하더라고요. 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내주시면 아마 조합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합원이 대해서는 무슨 혜택이 있느냐? 별 혜택은 없고요. 의사결정 권한, 다시 말해서 표결을 행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1인 1표기 때문에 가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그래요. 나중에 이사장까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그 과정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삽니다. 2월달 지진받기 하고요. 저건 누가 진행하느냐? 마을의 풍물배 동아리가 알아서 하루 종일 술 마시면서 진행 잘하는 거예요. 성미산에 나무 심습니다. 성미산 때문에 성미산 개발 반대하는 성미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행히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는 나무 무조건 심는 게 아니고 이제 골라가면서 이제는 또 짤을 잘라버리고 심을 걸 심고 해서 잘 가꾸는 의미로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마을 축제 5월달에 죽으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굉장히 마을 공동체 활성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운동회 또 합니다.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또 합니다. 겨울에는 송년회를 했었는데요. 너무 숫자가 많아서 송년회를 할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마을의 주요한 활동가들이 모여서 저렇게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대충 흘러다니는데 요 중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으나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들이 마을 기업을 그냥 마을에서 뭔가를 하나 창업을 해서 가게를 내거나 이렇게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진행을 하면 저희들끼리는 그냥 마을 기업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2012년인가요?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마을 기업을 지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우리는 마을 기업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원을 한다고 그러더니 공모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마을 기업이라는 단어가 그냥 행정용어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게 조심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상황. 생협이 가장 크고요, 규모가. 거의 성미산 마을 주민들의 대부분은 거의 98%는 아마 생협조합원일 겁니다. 근데 모든 생협조합원이 마을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고요. 생협 안에 이렇게 부분집합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생협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원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가 어디 들어가서 이사장 한번 해보겠다 싶으시면 3만 원 내고 가입을 하셔가지고 열심히 조합 활동을 하신 다음에 한 5년이나 10년 후에 이사장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살림 가게라고 하는 재활용 가게가 있습니다. 이거 아름다운 가게로 유명하죠. 근데 아름다운 가게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고요. 운영의 형태는 비슷한데 운영은 마을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만들었는데 임시적으로 매장을 냈다가 저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역 인근에, 가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파는 조그만 창업을 한다든지 뭔가 바느질, 소공예품으로 뭘 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작은 사업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비누들에는 굉장히 비누 품질이 제가 아는 한 한국에서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주관적 판단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건 모르겠고요. 또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또 창업을 한 사례입니다. 요거는 이제 공동주택 전문 시행사죠. 그래서 이제 건축사는 아니고 공동주택을 진행하는 이건 무슨 개념이냐? 보통 일반적으로 인근에 빌라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건축업자가 땅을 사서
구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빌라를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거죠. 짓고 나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소비자들은 와서 골라서 좋은 집을 선택해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 형태라면 이 형태는 소행주라고 하는 이제 시행사에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기 전에 입주할 사람, 공동으로 생활할 사람 모집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머니 사정과 가족 형편과 연령대와 이런 걸 고려해서 자기 집을 어떻게 짓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가 얼기설기 설계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의가 되면 그때 정식으로 설계를 맡겨서 건물을 지어서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렇게 하는 형태 그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네 번째 마을에서는 4개 동, 네 번째 공동주택을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다른 동 지역에서도 이걸 진행한다고 하고 뭐 굉장히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규모가. 네, 궁금하시면 저 책이 있습니다. 예, 동네부엌이라고 하는 반찬 가게가 있는데요. 저거는 현재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건 2002년도에 최초로 마을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해가지고 뭔가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행을 했던 최초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곳이어서 지금도 저 간판을 떼지 못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 존재입니다. 저 동네부엌이 생긴 이후로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후에 마을 안에서는 여러 가지 마을 기업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동네 공고는 또 뭐가 굉장히 많죠. 네, 저거는 마을 기업들이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함께 자주적인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작은 규모의 금고입니다. 이거는 작은 나무 카페인데요. 전형적인 커뮤니티 카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한 200여 명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주인이 뭐 조합원이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여기는 거의 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단골 손님들만 바글바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 가시는 분들은 분위기가 조금 낯선데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어쨌든 유지는 되고 있고요. 여기서 무슨 돈을 많이 벌겠느냐 망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일을 하신 분들은 급여를 받아가고 있고 그래서 저런 장소가 유지됨으로써 마을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저기서 종사하는 급여를 받는 분들이 꽤 많더라. 이렇게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거의 100여 명 넘는 것 같더라. 근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좀 유동적이라. 어쨌든 여기는 이제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 1년에 한 번 총회를 하고 이사회를 선출해서 이사회에서 여기를 책임지고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신 분들은 정당한 급여를 받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가다가 좀 적자가 났다 그러면 조합원들에게 하소연을 하면 또 해결책이 나죠. 그래서 안 망한다 이런 내용이죠. 망하게 되면 글쎄는 그때는 모르죠. 이것은 식당입니다. 이것도 아까 있는 카페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조합이고요. 유기농 식당입니다. 네. 궁금하시면 저기 검색하시면 바로 포탈 지도에 바로 나옵니다. 여기는 이것도 협동조합, 다 협동조합 한번 말씀드리네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뭐 장애가 있어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업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보통은 이제 멀리 있죠.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작업장이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이 이곳저곳에서 픽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커뮤니티 기관이 있으면 동네 한복판에 그냥 작업장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해서 동네 정말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작업장이고요. 요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다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례, 쉽게 얘기하면 망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카센터도 협동조합으로 했었었고요. 작은 마을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함께 팔아볼까? 뭐 이런 개념으로 가게를 냈다가 그냥 철수했고요.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로 하니까 모든 게 성공 사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다가 안 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고 뭐 좌측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이런 게 뭐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인생사고 뭐 그런 것도 이 마을에서 똑같이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하시면 이거는 포털 사이트의 영화 코너에 들어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꼭 유료로 다운 내려받으셔서 관람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경로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요거는 서비스로 도시에서 마을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마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미지는 바로 이제 이런 농촌 이미지입니다. 마을은 원래 농촌 마을을 마을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뭐 안동 화해마을 지도를 그냥 이게 가장 멋있어 보여서 따왔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경계가 분명합니다. 경계가 분명하다. 마을 인곳과 마을 아닌 곳에 경계가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외지인이 마을로 들어가면 저 사람은 외지인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표시가 나게 돼 있다. 그리고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다 얼굴을 알고 지낸다. 누구 집에 식구가 몇 명이고 그 집에 내력이 어떻고 이걸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집을 지어보면 가구 수가 몇 가구 안 됩니다. 100가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는 요즘은 농촌이 고령화되어서 보통 4, 50명, 5, 60명 많은데 100여 명 이 정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0여 명 정도까지는 다 기억을 하죠. 그래서 특징은 경계가 분명하고 실명적 관계인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마을의 이미지인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이렇습니다. 깝깝하죠? 네, 답답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환경, 이 조건 속에서 마을을 얘기할 때는 아까 농촌의 배경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여기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명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익명입니다. 익명의 사회 속에서 사는 거고요. 인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속에서 마을은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익숙한 골목의 풍경이죠. 예, 저기 주차되어 있는 차량 어떤 차인지 모릅니다. 주인 알 수 없습니다. 예, 이 어딘가에 나는 살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농촌 마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그 동네에 살고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 마을 사람이 숙명적으로 형성이 되는 것인데, 도시에서는 이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떠한 그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에서의 마을은 관계망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건 도시에서의 마을은 선택적이다. 그래서 지리적 숙명적 관계가 아니고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도시는 모두가 흘러다니는 유목민이고 경계가 없으며 익명사회 속에서 자기가 맺는 관계는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취미나 성격이나 자기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다. 커뮤니티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구예요? 커뮤니티를 갖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그걸 어떻게 네트워크 확장시키느냐, 그리고 그 네트워크의 관계가 어떤 그 네트워크 내부에 자기의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에 의해서 그걸 마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마을은
사람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봐야 되고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을 둘러볼 필요가 있겠다. 성미산 마을도 사실은 관계망일 뿐입니다. 성미산의 그 지리적인 구성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성미산 마을 굉장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을 이따가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